뭐 예전에는 국가 간의 분쟁이 석유 때문에 일어났다면 이제 앞으로 21세기에는 물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부족해지고 있고 물 고갈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제주도 예외는 아니죠? 일단 전 지구상에요. 전 지구상에 이제 대부분의 물 70%가 다 이제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닷물을 다시 100으로 놓고 본다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뭐 강, 호수의 물은 0.03%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물 가지고 인류가 70억 인류가 지금 이제 뭐 먹고 살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 나이아가라 무슨 뭐 낙동강 한강을 다 합친 이런 물의 양이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의 양이 적은 거죠. 적은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엔에 물어보니까요. 유엔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또. 누가? 유엔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없고요. 유엔비요. 유엔비예요. 그건 사실은 이제 사설 연구소가 이제 90년대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만들면서 뭐 인구 대비 강수량으로 이제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또 땅은 조금 인구가 많고 하니까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 유엔이 발간한 물 관련 보고서에는요,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국가에 해당이 되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물에 대한 그 가치를 많이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물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일 같은 걸 수입을 하면 물을 이제 과일 직접 재배한 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먹는 것들과 이제 쓰는 것들을 다 수입하다 보니까 직접 물을 소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오히려 가난한 개발도상국 나라들에서 물을 그 나라가 대신 쓰는 거죠. 고기현 박사가 오신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가 지하 삼다수를 이제 풍족하게 뽑아 쓰고 있지만 그 양이 이제 언젠가는 고갈되지 않을 것이냐, 고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도 용천수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비록 이제 공급되는 빗물의 양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뽑아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과연 이제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일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과학적인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만큼의 함량이 계속 들어오고 우리가 또 그걸 뺏쓰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은, 그러니까 마르지 않을 만큼을 유지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것들이 진짜 실현 가능한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마디로 우리 전 박사가 저한테 이제 그 묻는 질문은 제주 지하수 영원한가라고 하는 거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리는 빗물 중에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는 양이 연간 한 16억 톤 정도 되거든요. 이 량 중에서도 또 적정하게 뽑아 쓸 수 있는 양을 따져보면 한 6억 4천만 톤 정도 되는데 작년도 현재 실제로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는 통계를 보면 2억 4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량의 한 40%를 현재 쓰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라고 하는 거는 한 장소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물이 아니라 순환하는 자원이거든요. 비가 내리면 스며들고 지층 속을 통해서 이제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고 다시 또 비가 내려서 스며들고 이렇게 순환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관리만 잘 이루어지면 수량적인 고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명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면 이 지하수가 땅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 땅 위의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보면 됩니다. 용천수의 고갈 또는 수량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용천수 위쪽 지역, 즉 상류 지역에서 지하수 관정을 뚫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땅의 용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80년대 초에는 지금 뭐 제주지방법원이 있고 중앙여고 있고 했던 그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에요. 풀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내리는 물들이 지금은 우수관을 통해서 다 일시에 바다로 다 빠져버리지만 과거에는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게 쭉 해서 해안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이처럼 땅의 용도가 바뀌는 것도 용천수의 수량 부족 내지는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우리의 그 도시의 그 우수 관리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도로 포장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지도를 놓고 도로 면적하고 땅의 면적, 대지의 면적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도로가 선처럼 보이지만 선이 아니고 면이에요, 사실은. 게다가 집까지 지어지고 하면 사실 하늘에서 이렇게 도시를 보면 빗물이 들어갈 구멍이 없죠. 근데 설사 이 내린 빗물들은 모아서 쭉 보내버리니까, 바다로 보내버리니까 그 물들을 모아서 어느 한 군데 집수를 시킨 다음에 그걸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나 이런 식의 기반시설 노력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린 빗물은 상당히 청정하다고 했을 때 그 네. 빗물은 인공적인 관로를 통해서 바다로 빨리 흘러나가 버리고 네.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직접 땅에 뿌린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땅에 더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희석되는 비율이 이제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결국 지하수가 될 텐데 오염의 그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양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농업과 축산업과 그리고 지하수 관정이 폐공한 등 그게 지하수를 뽑으려고 꽂았던 건데 이걸 사용 안 하면 이게 빨대처럼 이게 오염물질이 그 관정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길목이 생겨서. 그러면서 양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질의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동안 물 귀한 걸 모르고 살았구나. 진짜 어디 물 좋은 데만 찾아다녔지. 그러니까 물의 소중함을 좀 망각했던 것 같아요. 다들 어떠셨나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리워하고 야 나는 물을 통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자구리 물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그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게 물을 이렇게 뭐 친구한테 치대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이 공간들이 사실은 제주도가 워낙에 관광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구리에서 이제 수영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다 수영은 수영장 가서 하지 거기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사실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물과 같이 떠들었던 그 공간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물통들 복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간만 복원하고 거기 생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시 그 공동체를 느끼고 여기서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의논하고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건축가로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보츠와나라는 아프리카의 국가는 그 화폐가 있는데 화폐 이름이 비래요. 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가 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화폐 이름이. 그리고 10,000원권이 비면은 또 작은 건은 또 다르겠죠. 뭘까요? 빗방울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00원권, 5,000원권 하지 않고 빗방울 이렇게 해서 돈의 크기를 물의 크기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물을 물처럼 써서는 안 된다. 물을 화폐처럼 귀하게 써야 된다. 예, 아끼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해야겠다는 걸 느끼고요. 이런 거를 우리 제주 선인들의 삶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 그 물을 차마하게 떨어질 적에 뭘 심었냐면 양하라는 식물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 양화 꽃을 보면서 양화지도 담가 먹고 일상을 했는데 하늘에서 늘러 흘러내린 빗물을 이용한 일상의 어떤 지혜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멀리 찾지 말고 가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던 삶에서 지혜를 얻어서 일상에 한번 적용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한 자원 이 안에 있는 순환한 유한한 자원을 약간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인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의 다른 나라에 가면 물을 아끼기 위해서 그 빗물을 가지고 뭐 화장실을 쓰기도 하고 허드렛 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물의 사용량을 확실하게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네스코는 이제 2016년도부터 전 세계에 이제 물 유산을 이제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 보존을 통해서 후세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을 어떻게 전파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세계 물박물관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우리 전 박사 나와서 계시지만 이제 세계 지질공원을 유네스코가 지정해서 이제 뭐 각종 여러 가지 교육 활동도 하고 인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그 유네스코의 세계 물박물관 네트워크 같은 데에 우리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러한 제주도의 고유의 물 문화, 유산 이런 것들을 잘 복원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초등학생에서부터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느끼고 과거를 알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런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거를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좀 이루어지면 어떤 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깨우치고 느끼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그 물 보존 활동의 어떤 인프라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